내가 니네 벡터의 덧셈을 가리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벡터의 덧셈, 뺄셈을 가리킬 때 이 세상에 어떤 집합을 정의했는데 원소가 벡터인 집합을 정의한 거야. 그치?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벡터가 있잖아. 뭐 방향, 크기, 얼마나 많은 벡터가 있겠니?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벡터라는 집합을 배웠으니까 연산을 정의하는 거야. 덧셈 뺄셈이란 연산을 해. 마치 자연수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배울 때처럼 마찬가지야. 오늘도 벡터라는 집합 안에서 덧셈과 뺄셈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 맞니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세 번째 어떤 연산을 배우는 거고, 참고적으로 얘들아 벡터의 외적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또 이제 하나 배우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원래는 네 가지 연산이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까지 벡터의 내적 세 가지 그까지 얘들아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가 이제 내적을 이제 처음 배운다라는 가정하에서 되게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줄 거야. 이 내적은 이제 정말 기백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어려운 건 다 얘 때문이야. 알겠니?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거가 이거랑 짬뽕이 돼서 새로운 엄청난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가 이 내적이라는 연산은 덧셈과 뺄셈과 좀 다르게 그냥 말 그대로 얘들아 뭐라 그러냐면 그냥 뭐 약속을 딱 할 거야. 그냥 야 이런 걸 내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외워.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뭐 덧셈이나 뺄셈처럼 어떤 뭐 두 힘의 합력 혹은 물체의 움직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적이란 연산을 딱 배우고 나서 아 이런 게 내적이구나. 이런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어? 라는 생각은 족도 들지 않아.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접선 그러면 접선 넓이 막 이런 기하학적인 의미 따위는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외우는 거야 얘들아. 벡터 내적은 벡터 두 개가 있어. 너희가 파란색이랑 빨간색 벡터 있는데 시점이 얘들아 일치하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을 지금 시켜놓지 않았니? 맞니? 그럼 뭐 이동시켜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 A 벡터랑 B 벡터를 시점이 일치하게끔 딱 옮겨놓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 얘들아. 공식 A 내적 B는 얘들아 A 내적 B는 자 A 벡터와 B 벡터의 절대값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중에 작은 각, 그러니까 좀 여기 파이 빼기 그러니까 여기 뭐 둔각 말고 얘들아 알겠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 각 말고 왼쪽에 있는 각 말고 A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곱하는 것을 내적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운데 점이 좀 찍혀 있는 거 맞아? 됐니? 우리가 실수해서 좀 곱하기 기호 생략할 때도 점 찍기도 하는데 우리가 벡터 사이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 뭐라고 봐주면 돼? 얘는 또 이제 내적 기호다라고 봐주면 돼. 야, 당연히 이런 거랑은 안 헷갈리겠지. 이런 거랑은 2 곱하기 3이랑은 2랑 3은 벡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외우고 너희가 그냥 공식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한편 기하학적인 의미가 한쪽 방향으로 얘들아 크기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전혀 뭐 이렇게 그렇구나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 이렇게 기하학적 의미가 길이의 곱 해봤자 그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내적은 처음에 좀 암기가 좀 필요해. 알겠니 얘들아? 내적에 대한 암기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내가 좀 봐줄 건데, 내적 공식에 대해서. 자, 우리가 A 내적 B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A 내적 B는 절대값 A 벡터에다가 절대값 B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건데, 어차피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 B 벡터에다가 절대값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세타가 예각인 지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라고 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될 것이고 A 코사인 세타는 정확하게 A 코사인 세타는
정확히 어느 길이를 의미하니? 요만큼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 맞니? 거기에다가 얘들아 절대값 b벡터가 곱해지니까 이만큼 길이가 곱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야. 지금은 얘들아 같은 방향 b 방향으로의 길이의 곱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보니까 얘들아 절대값 b에다가 절대값 a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가서 얘들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얘가 음수야. 코사인 세타가 음수란 말이야. 지금 여기를 세타라고 본 거야. 코사인 세타가 음수야. 그럼 여기 각은 뭐가 되니? 여기 각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사실 이 길이는 절대값 a 벡터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줘야지 되는 거. 책이 좀 잘못 나왔네 얘들아. 길이를 좀 잘못했어 얘들아. 알겠니? 책에도 진짜 책에도 이렇게 나와있나? 진짜 책에 한번 봐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진짜 책에도 좀 오타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그 절대값 a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안 되고 절대값 a의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길이가 되는 거지. 길이는 왜냐면 코사인이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길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곱해주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곱해주게 되면 이만큼 길이에다가 이만큼 길이가 곱해지잖아. 너희가 이 길이가 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얘니까 얘들아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빼서 여기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절대값 a 벡터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b 벡터를 한 거 앞에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게 길이의 곱이지. 그러면 내적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곱인데 부호만 뭐가 돼줘야 돼?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는 거 맞아? 요 말 방금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봐봐 얘들아. 여기다 왼쪽에 다시 절대값 a에다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 하면 절대값 a 벡터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절대값 b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얘들아 마이너스의 절대값 a의 코사인 세타가 이게 길이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해야 길이의 곱이지.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마이너스의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의 곱은 양수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길이의 곱의 반대 방향으로의 길이의 곱이겠지? 반대 방향 길이의 곱의 부호만 뭐 된 거? 음수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왼쪽에 예각인 경우에는 길이의 곱이 클수록 최대야. 내적 자체가 길이의 곱이니까. 근데 둔각인 경우에는 길이의 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 뭘 붙여줄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지.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길이의 곱이 길수록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개념이 정말 많이 이제 그 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잘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적을 실제로 그냥 계산하는 것들도 있지만 길이의 곱 혹은 길이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연산으로서 그 크기나 얘들아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란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적의 정의와 약속한 것과 어떻게 연산하는지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한쪽 방향으로의 길이의 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실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얘들아 외워주시고 특히 둔각일 때 길이의 곱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넘어갈 거고 그 너희가 얘들아 다음 장에 얘들아 가보게 되면은 요거는 내가 간단하게 얘들아 예를 좀 한번 들어줄 건데 증명까지는 하지 않고 얘들아 예를 한번 좀 들어줄 거야. 여기에 a1, a2라는 벡터가 있어.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어딘가에 얘들아 꼭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여기다 그릴게. 여기 어딘가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 b1, b2 해가지고
B 벡터가 있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지금 있어. 그래서 벡터를 좀 표시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얘들아 너희가 이제 벡터의 연산을 방금 전에 배웠듯이 분명히 절대값끼리 곱한 다음에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코사인을 씌워서 곱해주는 게 벡터의 내적의 연산의 어떤 공식이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어떠한 벡터를 화살표로 진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성분으로서 벡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이런 경우지.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가 XY 평면 위에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벡터야. 그러면 우리는 이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한번 해보고 싶어. A 벡터에다가 B 벡터 내적을 할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A는 어떻게 구해? 원점과 A1, A2 사이 벡터에 여기 원이 빠졌지 않았냐 얘들아? 원이 이렇게 A1, A2 벡터 사이에 거리 구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얘들아 절대값 A 벡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얘들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맞니? 마찬가지로 너희가 절대값 B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라도 절대값 B 벡터는 루트에 이제 A2의 제곱에 B2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문제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곱해지냐 사실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의 코사인 세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 말 이해하게 되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방법은 자,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얘들아? 이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들아 요 길이가 절대값 A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절대값 B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얘들아. 절대값 B 벡터. 됐니 얘들아? 니네 뭐 교과 과정에서 뭐 이렇게 J 코사인 법칙이 얘들아 다소 빠졌다곤 하지만 나는 가르쳤고 알겠니 얘들아? J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니네 얘들아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코사인 세타 J 코사인 법칙이 그 뭐가 되냐 얘들아 2 곱하기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 벡터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에서 L의 제곱을 빼는 계산을 하면 돼. 엄청 그냥 개 들어온 계산이겠지. 그냥 점과 점 사이 막 계산을 하는 거지 얘들아. 그 계산이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생략을 하는 거야. 했다 치자고 얘들아. 너희가 여기 나오는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얘를 계산한 걸 넣어서 얘네들을 곱해서 얘들아 계산을 하게 되면 알겠니 얘들아? 계산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얘들아 이런 식이 나오더라. 여기 얘들아 여기 식처럼 나오게 되더라. 증명의 산수는 생략을 할 거야. 필요 없으니까 요 형광펜처럼 나오게 되더라. x좌표끼리 어떻게 하고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값이 나오게 되더라. 라는 게 그냥 성분으로 표시된 내적의 계산 방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울 때 여름인가 아마 배웠던 것 같아.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내적 공식이 그냥 아예 전혀 생판 다르게 두 개가 그냥 있는 줄로 알고 착각을 했어. 같은 건데 너무 좀 다르게 생겼잖아.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거는 그냥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습관적으로 좌표로 나오면 이 공식 쓰고 좌표로 안 나오면 원래 공식 쓰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의 경우 형광펜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더라 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일단 첫 번째 파트가 끝난 거지. 내적이 무엇이냐? 약속이다. 그냥 외워라. 근데 그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한다. 맞니 얘들아? 절대값의 곱세다가 코사인을 곱하는 뭐 이런 형태의 곱하기도 있지만은 맞니? 저렇게 얘들아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를 내적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게 연산 방법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제 내가 좀 가르쳐준 상황이고 자, 연산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여기까지는 해야 마무리되는 거지.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당연히 얘들아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떤 것들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겠네 안 하겠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그 첫 번째 얘들아 보게 되면은 교환 법칙 같은 게 성립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러니까 A 내적 B는 어차피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할 것이고 B 내적에 A 내적을 하게 되면 절대값 B 벡터에다가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할 건데 당연히 얘들아 어떠니?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절대값 A든 절대값 B든 실수값이니까. 양수 0 이상의 실수값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1번이 참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좀 알 것 같고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는. 알겠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랑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좌표 성분으로 너희가 얘들아 지금 전개를 해주는 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자 A 벡터를 여기서 A 벡터를 우리가 A1, A2 벡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 벡터를 A2, B2, B1, B2, B1, B2. 그 다음에 C 벡터는 C1, 이제 C2다라고 이제 잡아놓고서 계산해주게 되면 자 2번 얘들아 분배 법칙 뭐 여기 요 정도 요 왼쪽에 있는 법칙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A 벡터에다가 B 더하기 C를 먼저 하니까 얘들아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라고 놓을 수가 있지. 벡터 자체가. 그 다음에 오른쪽은 A1, A2에다가 B1, B2를 내적을 하고 B1, B2를 그 다음에 이제 A1 벡터에다가 너희가 C1, C2를 이제 내적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어차피 지금은 X좌표끼리 곱하니까 A1에 B1 더하기 C1 플러스 A2에 B2 더하기 C2 이렇게 놔도 상관없는 거 맞아? 우변을 가게 되면 얘들아 이렇게 전개하면 A1, B1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A1에 C1이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얘들아 먼저 써주게 되면 이거를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전개하면 A2에다가 B2가 써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A2에다가 C2가 써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솔직히 얘들아 왼쪽 거 전개하면 각각 나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알겠니? 세 번째도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주게 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실수배에 대한 어떤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괄호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너희가 A 벡터에다가 K배를 먼저 한 다음에 B 벡터를 내적하는 것과 아니면 얘들아 A에다가 K배 된 B 벡터 A에다가 B 벡터에 K배를 해서 이렇게 뭐 곱해보면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곱해보면 K에 A1, B1이지 여기도 얘들아 K에 어차피 A1, B1이고 Y좌표 마찬가지니까 맞아 얘들아 한번 지루하게 한번 써본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얘들아 연산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이걸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써본 거야. 결론은 이거야. 너희가 얘들아 벡터의 연산에서의 내적은 마치 실수의 다항식에서의 곱하기와 좀 유사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얘들아. 분명히 전혀 다른 연산의 체계이긴 한데 이 보니까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곱해놓지 않았니? 얘들 이렇게 곱해놓지 않았어 이렇게 맞니?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라는 연산과 실수의 곱셈이라는 연산과 이 내적에서 얘들아 곱하기 연산이 조금 내적이라는 연산이 좀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비슷하게 얘들아 생겼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하는데 내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연산 법칙은 다음과 같다. 요 정도 이제 내용 설명을 한 거야. 괜찮겠니? 일단은 요령은 너희가 얘들아 곱하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요 너희가 지금 보이는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화면에 보게 되면 굉장히 얘들아 곱셈 공식 정리하는 거랑 얘들아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야. 딱 시각적으로 봐도 a 더하기 b의 제곱이 그냥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나오듯이.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이게 좀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나도 이제 너희 말할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니 낯설었단 말이야. 하라니까 따라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가 낯설었는데 사실 이 모든 거에 대한 열쇠가 이거에 있어. 요 연산에 대한 게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A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절대값 A 벡터에다가 절대값 A 벡터 거기다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지. 코사인 0.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니까 같은 벡터가.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A 내적 A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성질이야. 알겠니? 이게 이 벡터라는 건 원래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인데, 그러니까 벡터인데,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얘들아 숫자 값, 어떤 물리적인 양값이 나오지. 길이의 곱 혹은 길이의 곱에 음수가 붙은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벡터 두 개 연산하면 나 자신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는구나. 너희가 얘들아 1번이랑 2번을 그냥 막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첫 번째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여기를 좀 올려서 증명을 좀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얘들아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다시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내적을 할 거야. 또 A 더하기 B 벡터 내적을 할 거다 이 소리야. 이렇게 됐니 얘들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 성질에 의해서 어떤 걸 알고 있냐 하면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벡터 절대값 전체에 뭐가 나올 것이다? 제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좀 전 페이지에서 이 벡터의 연산은 마치 곱하기와 같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아까 전에 배웠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전개한다는 건 분배를 한다는 거지. 마치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공식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자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A 벡터 내적에 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A 내적 B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B 내적 A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 내적 B인데 A 내적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B 내적 B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가 A 내적 A 자리에다 뭘 써주는 거야? A 내적 A 자리에다가 절대값 A 벡터 제곱 마찬가지로 B 내적 B에다가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마치 너무 곱셈 공식처럼 거의 얘들 이거 합차 공식 같지 않니? 두 번째 건 그치? 맞아. 너희가 이거 모든 거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이것도 이렇게 분배 원래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 위의 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배운 우리가 얘들아 교환 법칙이라든지 얘들아 이런 분배 법칙 등을 통해서 방금 전에 얘들아 이 공식들을 이야기한 것들이고 맞아?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기술적으로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 먹을 거야. 알겠니 얘들아? 본인 자신의 내적은 그 벡터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많이 좀 이용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얘들아 이제 벡터에서 거의 후반부 들어왔는데 내적이 그냥 뭔지만 알고 아주 어려운 건 안 풀었으니까 내용적으로 오늘 빡센 건 없어. 우리가 이 내적이 강력한 게 뭐냐 하면 공식을 좀 변형을 한번 해볼 거야. 아까 전에 A 벡터에다가 B 벡터 내적을 한 게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거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쓴 건데 야 이거를 얘들아 분모로 그냥 나눠 놓은 게 이 공식이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 계산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배워놨지. x좌표 y좌표 곱하고 이거는 얘들아 얘고 얘가 얘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내적의 공식을 아주 살짝만 변형시키게 되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두 선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코사인 값을 구한다는 건 각을 안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럼 세타 몇 도야?
60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쉽지만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오잖아.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3분의 1은 특수각은 아니니까 세타가 몇 도인지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 세타를 아는 각으로 보는 거지. 몇 도다, 몇 분의 몇 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아는 값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벡터 같아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설명을 하면, 니네 사실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탄젠트 갖다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갖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얘들아 배운 적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을 살짝 얘들아 좀 가미를 하게 되면, 너희가 XY축에다가 내가 직선 두 개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직선을 얘들아 그 뭐시냐 얘들아 편의상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원점 지나는 파란색 직선과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얘들아 어떤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들아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얘들아 베타라고 했을 때, 니네 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y는 2분의 1 x고 요 직선은 y는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뭐 2x다 뭐 이렇게 한번 볼까? 됐니? 그러면 너희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우린 탄젠트를 구해서, 맞니?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가 2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 갖다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 하면, 파란색 벡터 위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얘들아 파란색 벡터 위에다가 벡터 하나를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 얘들아 아무런 벡터 하나를 잡을 거야. 아무거나 하나. 마찬가지로 빨간색 벡터 위에다가도 아무렇게나 벡터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벡터를. 길이는 상관없어. 방향만 같으면 돼.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벡터 자체를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좌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얘들아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점이 2,1 같은 거 가장 쉽지 않겠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점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1,2 벡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니? 물론 2,4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너희는 얘들아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로서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길이가 얘들아 루트 5가 되는 거 맞니? 넣어볼까 얘들아? 여기다 넣어보게 되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 분의 얘들아 x좌표 끼리 곱하고 y좌표 끼리 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4니까 자 코사인 세타가 몇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5분의 4라는 걸 구할 수 있지. 특수각이 아니어서 세타가 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세타를 구한 것과 같은 것이, 코사인 세타가 상수값이 나왔으니까 탄젠트가 아니라 내적으로서 훨씬 간단하게 얘들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맞니 얘들아? 뭐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고 얘들아 뭐 참고적으로 뭐 뒤에 내용이긴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런 보라색 벡터 1,2랑 2,1을 이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기울기 벡터, 방향 벡터,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 맞아 얘들아 2,1이라고 할 수도 있고 4,2라고 할 수도 있지. 맞니 얘들아? 우리가 이 파란색 직선은 보라색 벡터와 평행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잖아. 평행한 벡터들의 집합. 그건 뒷단원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적을 사실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측량하거나 측정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겠지. 벡터를 우리가 좌표를 알았을 때, 만약에 뭐 GPS 갖다가 어느 두 점 사이의 좌표만 알면 어떤 뭐 이렇게 북반구의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뭐 평면으로 가정을 한다면, 알겠니? 너희가 각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각을 각도 기준으로 구하면 오차가 너무 클 거 아니겠니, 그치? 뭐 건축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 내적을. 그래서 아무튼 코사인 세타 이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고, 요 마지막 내용은 이제 너희가 사실 이미 우리가 아는 공식이기는 해. 얘들아 사실 원점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면적이 니네 뭐 신발끈 공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공식 우리 얘들아 수업 시간에 한 점이 원점이 아닐 경우에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점 3개 갖다가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충분히 지금까지 배워왔어. 맞니? 근데 이제 이 공식의 아이디어만 봐. 사실 뭐 이걸 외워서 구하는 건 굉장히 찐따스러운 거고,
그 구할 일 있으면 이걸로 구하면 되더라. 알겠지? 이걸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이 공식은 얘들아 그냥 요거야. 니네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2분의 1 AB sin 세타. 근데 여기선 AB를 이렇게 좀 절대값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맞아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주면 뭐 이런 상황이야. A 벡터가 있고 얘들아 B 벡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런 삼각형이 얘들아 그려진 거지 얘들아. 요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얘들아 삼각형이 딱 그려져 있는 요런 상황. 됐니 얘들아? 보라색이 A 벡터, 그 다음에 또 보라색이 B 벡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세타겠지.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2분의 요 공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얘들아 좀 전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걸 배웠지. 절대값 A, 절대값 B분의 A 내적 B다. 근데 우리는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빼준 게 사인 제곱이라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맞아? 이건 뭐 양수인 건 분명하니까 1에서 빼는 거니까 항상 양수겠지. 그래서 여기 사인 자리를 얘로 대체해 준 거야. 가 그냥 이 공식일 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근데 아무도 이 공식을 쓰지는 않아. 그냥 유도하면 저런 게 나오나 보구나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우리 원래 아는 거나 나오게 되면 잘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얘들아 어떤 내적에 관해서 그냥 공식 나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벡터 두 개가 평행하다, 뭐 수직이다, 그러니까 특수한 위치 관계를 이제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자, 봐보자. 너희가 벡터 두 개를 내가 한번 그려줄 거야. 벡터 두 개를 그리는데 만약에 두 벡터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벡터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색 벡터랑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어떤 주황색 벡터를 그릴 건데 이 벡터가 얘들아 이렇게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 딱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다가 90도 2분의 파이만 넣어주면 되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내적값이 몇이 나온다는 거 0이 나온다라는 거 정도는 쉽게 유도 가능할 것이고 거꾸로 얘들아 너희가 이 벡터가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있는 경우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를 우리가 평행하다.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몇 도야? 0도. 코사인 0은 1. 자 얘들아 요 벡터를 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것도 우리 뭐라 그러니? 평행하다라고 하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가 돼? 180도 파이가 되지.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파이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얘들아 코사인 자리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니까 앞에 풀마가 붙게 되는 거 맞니? 절대값은 같다 이 소리지. 그래서 평행할 조건과 얘들아 수직일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니네 그 요 조건도 얘들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A 벡터가 여기 좀 위로 올려가지고 A 벡터가 만약에 B 벡터의 K배다라고 하자. 그 말은 A1은 KB1이고 A2가 KB2라고도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되니?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 K값은 B1분의 A1이지. 좀 0을 제외한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K값은 B2분의 얘들아 A2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X값과 Y값의 B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B가 같다. K로 그제 같은 거지. B 자체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좀 성분으로 된 것도 놓치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평면 벡터의 수직과 혹은 평행할 조건. 야 이거는 빈도수가 정말 많이 나오겠지 얘들아. 이 빈도수는 정말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얘들아 이 수직일 조건 있잖아 얘들아. 이 수직일 조건 얘들아 뒤지게 중요하다. 알겠니 얘들아. 수직일 조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얘들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야. 알겠니? 그래서 뭐 아마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긴 하고